안녕하세요. 채쌤의 농업톡톡의 채쌤입니다. 작년 오늘은 전국적으로 기온이 뚝 떨어져서 서리가 많이 내린 날이었네요. 올해는 다행히 서리 피해는 없어서 다행 중 다행입니다. 오늘은 최근 전엽 이후에 꽃송이가 없다는 문의가 많아서 꽃송이가 없는 빈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이 시기 아직도 발화가 안 되는 휴면병, 그리고 장님 노린재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 열매 가지는 나무의 연차와 상관없이 발생이 됩니다. 꽃송이가 없거나 빈약하거나 꽃송이가 달릴 자리에 덩굴손이 나오는 현상인데요. 일부 품종의 경우에 결과지 아래쪽의 눈에서 꽃눈이 잘 안 생기는 품종이 있어서 장초 전정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샤인의 경우에는 아래쪽 눈에서도 열매를 잘 물고 나옵니다. 포도나무의 꽃눈은 올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5월 하순경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 꽃이 개화 결실과 내년도에 생기는 꽃의 분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열매를 수확할 때까지 내년도 꽃눈 분화와 과실의 생장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무는 이중 부담을 갖게 됩니다. 특히나 꽃눈 분화 시작기에 질소가 많거나 강수세로 신초가 우짜라거나 햇빛이 부족하거나 토양 가습으로 인한 장애가 있을 때 꽃눈 분화 및 발달이 불량해지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꽃눈 분화는 전년도 5월 말에 시작해서 개화는 올해 5월 말에 되니까 분화부터 개화까지 1년이 걸리는데요. 1년 동안의 영양 상태나 환경이 꽃눈의 충실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년도에 분화된 꽃송이의 원기는 6월에서 8월까지 왕성하게 자라다가 10월부터 정지되고 월동하고 다음에 봄이 되면은 꽃눈이 다시 생장을 시작해서 잎이 나온 뒤에 일주일 후부터 꽃받침과 꽃덮개가 만들어지고 이어서 수술과 암술이 형성됩니다. 발화기 온도가 높으면은 꽃송이가 기형화되고 퇴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발화기 주간 온도가 25도에서 26도로 높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꽃눈 분화가 잘 되고 개화 결실이 잘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생식 생장이 잘 되기 위해서는 CN율이 맞아야 하는데요. C는 광합성으로 만들어내는 탄수화물이고 N은 뿌리로부터 흡수하는 질소화합물입니다. 이 탄소와 질소의 비가 클 때, 다시 말해서 탄수화물 수치가 높아질 때 꽃눈 분화가 잘 되고, 질소의 수치가 높을 때는 꽃눈 분화 대신에 신초가 자라는 영양 생장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꽃이 없다는 것은 꽃눈 분화 시기에 어떤 이유로 탄질비에서 질소의 수치가 탄수화물의 수치보다 높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무의 능력에 비해서 착화량이 많아서 탄수화물이 부족한 경우나 일조량이 부족해서 탄수화물 생성이 부족한 경우이거나 토양 양수분이 강하여서 수세가 너무 강할 경우이거나 8월 이후에 2차 생장을 해서 탄수화물 축적보다 자라는데 탄수화물을 소비한 경우이거나 잎이 일찍 떨어져서 조기 낙엽으로 인한 저장 양분 축적이 불량할 때에 꽃눈 분화가 불량해져서 올해 열매가 없는 빈가지가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 해에 꽃눈 분화를 위해서 과다 착과하지 마시고, 지나친 가지 배치로 가원이 그늘지게 하지 마시고, 신초를 많이 받아서 신초 생장에 과도하게 탄수화물을 소비하지 말고 필요 이상의 비료를 자제하시고, 병해충 방제를 잘 해서 조기 낙엽되는 일이 없도록 잎 관리도 잘 해주셔야지 내년도 꽃눈 분화가 잘 되겠습니다. 꽃눈이 없으신 경우 앞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작년 한 해 재배 관리가 내가 어떻게 했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면병입니다. 아직도 눈이 안 트시는 분이 계실까요? 지금 시기 눈이 안 트거나
트더라도 잘 자라지 않는 경우에 휴면병이라고 합니다. 주로 동해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2, 3년째 유목에서 잘 발생되어서 3년병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수년간 가온 재배한 경우도 잘 발생됩니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결국 저장 양분 부족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원인을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먼저 겨울철 저온입니다. 영하 10도 이하 일수가 많을수록 휴면병이 발생되기 쉽고, 특히나 자발 휴면이 끝난 뒤인 2월 이후에 저온 일수가 많으면 발생이 많이 되는데요. 올해는 춥지 않은 겨울이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저희 지역 휴면병은 날씨가 극도로 추워서 얼어버렸다는 아닙니다. 다음은 웃자람과 늦자람입니다. 토양 양분이 너무 많아서 가지 생장이 너무 왕성해서 적기에 생장이 멈추지 않고 자라는 대로 두고 늦게까지 자라게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목질화가 늦어지고 탄수화물을 저장하지 못하고 소비하다가 휴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장 양분이 부족한 채로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나무는 강합성으로 만들어낸 포도당을 전분 형태로 저장하는데요. 겨울철 온도가 떨어지면 설탕이나 포도당으로 바꿔서 나무가 쉽게 얼지 않도록 합니다. 설탕물이 진하면 진할수록 잘 얼지 않는 것과 같이 나무 내에 저장 양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온에 강하게 되고 적을수록 쉽게 동해 피해를 받게 됩니다. 이 밭의 토양 검정 결과입니다. 모든 양분들이 기준치 이상으로 넘치고 결과지 단면도 둥글지 않고 납작한 원형입니다. 결과지가 납작한 편 원형을 띠는 것은 8월 이후에 2차 생장을 한 가지입니다. 생장을 멈춰야 할 때 다시 자란 것이죠. 이런 경우에 양분을 저장하기보다 소비하다가 휴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양분 저장이 불량하게 되어서 상대적으로 동해를 받기 쉽습니다. 다음은 건조에 의한 동해입니다. 수확 후 관수에 신경 쓰지 않거나 휴면에 들어가기 전에 강수량이 부족하면은 비나 눈이 없는 아주 건조한 겨울일 경우에 가지가 수분을 잃게 되어서 내한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심한 저온이 아니더라도 피해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유목기 전체 밭이 동해 피해를 받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공통점은 전년도에 농장주의 마음에 흐뭇하게 잘 자라서 다음 해가 기대가 컸다는 것입니다. 잘 자란 것이 잘 자란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주지 부위, 주간 부위, 마디 부분들이 터져서 물이 흐르고 결과지는 잘라보면 이미 다 고사하였습니다. 멀쩡한 것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에 이 나무가 다시 정상적으로 자라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뿌리는 대부분 괜찮으니까 주간부 밑둥치를 잘라서 대목에 순을 키워서 접을 붙이거나 아니면은 접목 부위 위에 한 10cm쯤에서 다시 잘라서 새순을 받아보고 만약 새순이 안 나오면 5월 말경에 포트묘를 구입해서 다시 심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목기 나무를 키우실 때에 8월 이후 늦게까지 자라지 않도록 적심도 잘 해주시고 비료 사용에도 주의하시고 겨울철 건조 피해 방지를 위해서 수확 후에도 물을 주기적으로 잘 주셔서 저장 양분 축적을 충분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년간 연속적인 가온으로 인해서 수세가 떨어지고 저장 양분이 부족해서 눈이 트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기 가온 촉성 재배의 경우 매년 가온하면은 수세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무를 오래 키우고 싶다면 2, 3년에 한 번씩 노지 비가림 기준 자연 재배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에무니고리 장님 노린재 피해입니다. 지금 시기 사진과 같이 잎에 구멍이 생기고 잎이 너덜너덜한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요. 장님 노린재 피해입니다.
노린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손톱 크기 이상 되는 눈에 잘 띄는 갈색 날개 노린재류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노린재 종류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포도류에 피해를 주는 노린재는 에무니고리 장립 노린재인데요. 5mm가 안 되는 아주 작고 색깔도 녹색이어서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개화 전후 또는 착립 후에 흡집 피해를 받으면 꽃송이가 말라 죽거나 포도 알에 코르크 증상이 나타납니다. 장립 노린재는 발화 직후에 잎이 나기 시작할 때 방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잎들이 있는데 장립 노린재 방제약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면 다음번 약 칠 때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최근 현장에서 발생되는 빈 열매 가지, 휴면병, 장립 노린재 피해를 알아보았습니다. 늘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쌤이었습니다.